반갑습니다. 여름이 왔어요. 코비드 19 때문에 생활 속 거리두기다, 사회적 거리두기다 정신이 없는 시기죠. 하지만 이번 여름방학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한국에서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그 다음에 북미에서 그레이드 11, 12 학생들한테는 그냥 보내서는 안 되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해당하죠.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여름방학을 잘 보낼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번 방학 동안에 AP 캘큘러스, AP 피직스, AP 케미스트리를 프리뷰할 수 있는 코र्스를 준비했어요. 사회적 거리를 실천하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 여러 가지 가능한 시스템을 다 비교 분석해 봤고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선택해서 수업을 준비해 놨어요. 이 동영상에서는 어떤 수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준비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수업들을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번 여름은 학생들이 매우 중요한 시기예요. 북미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지금도 학교들이 다 클로즈하고 있고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6월 1일서부터는 학생들이 옵션에 의해서 학교에 올 수는 있다라고 하는데 오고 안 오고는 이제 옵션인 그런 상황이죠. 이게 원래라면 지금 학기가 이렇게 마무리돼야 되는 시기인데 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앞이 뚝 막힌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학교도 안 가도 되고 시험도 뭐 대충 보고 시험을 봐서 점수도 뭐 잘 반영 안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와 잘됐다 아 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되게 힘든 시기인 거예요. 마라톤에 비교하자면 지금 아주 긴 마라톤을 뛰어가지고 와가지고 마지막 스테디움을 돌아야 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스테디움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너네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뛰지 말고 스테디움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마라톤을 끝내도록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마라톤을 열심히 뛰어왔으니까 힘드니까 마지막 분을 안 뛴다는 거 좋죠. 문제는 뭐냐면 저 그림에서 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리고 있는 저 피니쉬 뒤쪽에 아까 뭐가 있었는지 기억해요? 저 뒤가 또 다른 스타트예요. 우리는 지금 고등학교를 끝낸다는 것은 대학 과정,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부를 하기 위한 대학 과정에 들어가서 더 어려운 길을 스타트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건데 그 준비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름방학에는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잘 닦아야 돼요. 학교에서 도움을 못 주니까 스스로 그리고 선생님이 도와줘서 그거를 잘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AP 시험이라는 거는 언제 준비해야 될까요? AP 시험은 총 38 코र्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38 코र्스 중에 자기가 전공하려고 하는 분야하고 관련되어 있는 과목들을 골라가지고 시험을 보면 되죠. 이 AP, Advanced Placement라는 거는 원래 대학교 1학년 차의 크레딧을 고등학교에서 미리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 AP 코र्스라는 것이 고등학교에서의 인리치 코र्스와 같은 성격을 띠고 또 아이빌리그나 이런 데를 가려고 하는 그 경쟁률이 높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AP 점수가 단지 대학에 들어가서 크레딧을 받는 게 아니라 대학에 입학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때 그 어드미션에 필요한 그러한 점수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12학년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AP를 준비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지금 수준이 얼마인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 다음에 어느 쪽에 전공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따라서 어느 과목을 선택해야 되고 언제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지가 조금씩 달라요. 선생님이 도표를 갖고 얘기를 해주자면 지금 보면 저 체크마크가 되어 있는 곳이 현재 대부분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이 위치한 곳이에요. 그레이드 11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그 여름방학이 되거나 아니면 그레이드 12에 넘어가기 직전에 여름방학이 와 있는 상황이죠. AP 과목 중에서는 프리리퀴짓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과목들도 있어요. AP 사이콜로지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원에 오는 학생들도 보면 이분 그레이드 9, 그레이드 10에서도 준비해가지고 선생님들과 잘 준비를 하면 좋은 점수를 받곤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가르치는 AP 캘큘러스나 AP 피직스, AP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프리리퀴짓 코र्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일찍 보는 거는 사실상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래도 그 대학교에 그 점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그 시험 보는 그 시간을 잘 맞춰야 되는데 저 도표에서 보다시피 이 AP exam은 매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레이드 12의 AP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 대학교에 그 어플리케이션을 내야 되는 데드라인이 노벰버에서 페브루아리 사이기 때문에 AP 시험을 보는 건 그 이후가 돼요.
그래서 12학년에 준비한 AP 시험을 보는 거는 그 시험 점수 자체는 입학 사정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높은 대학을 에이밍해서 내가 AP 시험 점수를 입학할 때 그 어플리케이션에 넣고 싶다라면 11학년에 준비를 해서 11학년 매에 시험을 봐야 해요. 그럼 내가 지금 12학년인데 그럼 나는 넘었으니까 지났으니까 끝났나? 그건 아니죠. 일단 첫 번째 원래 오리지널 의미로 AP 시험이라는 것은 그 대학교에 들어가서의 크레딧을 따는 거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받기 위한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요즘 많은 경우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AP 그 코र्스가 고등학교에서 인니치 코र्스처럼 되고 있죠. 그러니까 12학년에 AP 코र्스를 듣는 학생들, 학교에서 AP 코र्스를 듣는 학생들은 여름방학 때 이 AP를 프리뷰 해가지고 12학년 9월 달서부터의 12학년 점수를 아주 높게 받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AP 코र्스, SAT 많은 것이 있지만 대학에 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내신 성적이 제일 중요해요. GPA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AP 코र्스를 듣는 학생은 그 AP 코र्스 점수를 매우 높게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AP 캘큘러스나 AP 케미스트리는 학생의 능력과 현재 수준에 따라서 아니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서 11학년 또는 12학년에 전략적으로 AP 캘큘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점수를 대학 원서에 쓰기 위해서 11학년 때 보는 게 조금 더 좋기는 하겠지만 나눠서 볼 수 있고, 피직스 같은 경우는 AP 피직스 1, 2가 갈려있기 때문에 AP 피직스 1, 2를 11학년 때 AP 피직스 1, 12학년 때 AP 피직스 2를 보면 되겠죠. 선생님처럼 피직스를 메이저로 전공하고 싶은 학생 또는 MIT나 칼텍 이런 대학처럼 높은 수준의 높은 랭킹의 그 엔지니어링 디파트먼트, 사이언스 디파트먼트를 가고 싶은 학생, 이런 학생들은 AP 피직스 C를 준비하는 게 좋고, 그러려면 1, 2를 11학년 이전에 끝내야겠죠. 이렇듯이 각자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그게 언제 시험을 보고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지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여기서 설명할 수 없으니까 혹시 더 궁금한 것이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이메일을 하거나 이 동영상에 댓글로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선생님은 이번 여름방학 때 AP 캘큘러스, 피직스, 케미스트리 과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밴쿠버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한 번쯤 우리 학원이나 선생님에 대해서는 들어봤을 거고, 한국이나 동부 지역에 있는 학생이라면 선생님에 대해서 궁금할 수도 있죠. 그러면 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금 찾아보면 선생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왜 선생님이 적어도 애니스트, 캘큘러스, 피직스, 케미스트리 과목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학생들을 잘 도와줄 수 있을지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수업은 June 30, Tuesday서부터 September 3rd, Thursday까지 10 weeks 동안 이루어지고요. 매 weeks에 2 classes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each class는 2 hours 클래스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total 20 lecture를 통해서 각 AP 과목들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스케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수업 시간은 Tuesday, Wednesday, Thursday 중에 결정될 거고, 여기 나와 있는 클래스 A, 클래스 B는 example이에요. 만약에 클래스 A를 내가 밴쿠버의 시간으로 오후 4시 기준으로 한다라면 한국에 있는 학생들은 오전 8시에 수업을 듣게 될 거고, 그 동부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오후 7시에서 9시 사이에 수업이 될 거예요. 클래스 B 같은 경우는 밴쿠버 시간으로 가장 늦은 시간이 될 텐데, 그러면은 밴쿠버 시간으로 오후 10시에 수업을 시작해서 미드나잇까지, 그러면 서울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학생들은 2시에서 4시 사이, 오후에 2시에서 4시에서 사이가 수업 시간이 될 거고, 이 시간은 아무래도 동부에 있는 학생들은 너무 새벽이 돼서 들어오기 힘들겠죠. 어쨌든 레지스터 되는 학생들의 분포를 봐서 가장 옵티마이 된 시간을 밴쿠버 기준으로 오후 4시에서 미드나잇 사이,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10시에서 낮 2시, 4시 사이, 그 다음에 그 동부 시간으로는 오후 7시 이후 시간에 수업 일정이 잡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레지스트레이션이 끝나면 정확한 시간을 잡아서 수업에 레지스터한 학생들에게 더 디테일한 그 시간표를 그때 제공하도록 할 겁니다. 과연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게 강의실에서 수업받는 만큼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많은 경험을 쌓았어요. 여러 가지를 다 해봤고, 학생들하고의 인퍼슨으로 수업하는 것과 동일한 시스템 효과, 아니면 even 베러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시스템을 해야 되고
어떤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그동안 연습을 해봤고 분석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준비된 상황으로 학생들과 함께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 학원에서는 구글 클래스룸, 구글 미트, 그 다음에 잼보드라는 앱을 이용해서 수업들을 함께 하게 될 겁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들은 PC, Mac, 스마트폰 아니면은 태블릿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들이고 앱들이에요. 화상 채팅을 위해서 보통 스카이프, 줌 또는 밋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경우는 많고 북미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나 구글 클래스룸 같은 경우에도 익숙할 거예요. 기술적인 면에서 여기 선생님이 뭐 다 설명을 하진 않겠어요. 하지만 모든 플랫폼을 전부 다 체크를 해봤고 그 중에 학원에서 내가 그 수업을 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이 가장 좋겠다라고 결정한 플랫폼입니다. 클래스룸은 기본적으로 수업에 관한 모든 정보와 리소스를 모아두는 공간이 될 거예요. 저게 지금 학원에서 선생님이 사용하고 있는 그 구글 클래스룸의 한 예제를 들어놓은 건데 숙제를 거기다 주기도 하고 숙제가 마킹된 걸 거기에 올리기도 하고 모든 정보들이 저 안에서 그 공유될 것이고 그 안에 숙제가 그 업로드되면 듀데이가 언제인지 학생들한테 전부 이메일로 정보가 갈 것이고 가장 인터랙티브하게 저 공간을 이용하게 될 거죠. 화상 채팅은 앞서 얘기한 대로 우린 구글 밋을 사용합니다. 스카이프, 줌, 밋 세 가지 가장 대표적인 화상 채팅 프로그램들인데 전부 장단점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그 중에 선생님은 이 구글 플랫폼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가장 그 효율적이라고 결정을 해서 밋을 사용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잼보드라는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이트보드 프로그램이에요. 그 밋을 사용해서 선생님이 렉처 노트를 학생들과 공유할 거고 각각의 학생들은 그 잼보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 바로 앞에서 문제를 푸는 것처럼 문제를 푸는 걸 실시간으로 선생님이 확인할 거예요. 저렇게 지금 화면에 있는 거는 원 오브 선생님 스튜던트가 저렇게 문제를 푼 거를 저기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저런 식으로 푸는 거를 수업 시간에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렉처 노트를 학생들한테 보는 일방적인 방향이 아니라 선생님의 렉처 노트를 학생들이 확인하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이해한 거를 문제를 풀면서 예제를 풀면서 얼마나 이해되는지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양방향으로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인터랙티브 코र्스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인터랙티브 코र्스를 만드는데 사실 작은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문제점이랄 건 아닌데 사실 이 시스템을, 이 플랫폼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림에 있는 것처럼 학생들이 두 개의 디바이스를 쓰는 게 좋아요. 사진에 있는 것처럼 PC나 Mac을 이용해서 밋을 통해 가지고 선생님의 렉처 노트를 보고 그 다음에 라이터블 디바이스, 즉 애플 펜슬을 쓸 수 있는 아이패드라든지 아니면 스타일러스 펜을 사용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타블렛 같은 거 또는 요즘은 크롬북이나 노트북 같은 거에서도 그 스타일러스 펜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라이터블 디바이스를 하나를 준비해서 이 라이터블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잼보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그러면 선생님이 쓰는 걸 밑으로 보고 학생이 필기하는 것들을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양방향으로 인터랙티브한 코र्스를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라이터블 디바이스가 없으면 수업을 전혀 참가할 수가 없나요?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라이터블 디바이스가 없으면 일단 하나 구입하면 좋겠죠. 우리 수업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이 라이터블 디바이스는 애플 펜슬 쓸 수 있는 아이패드라든지 선생님은 그걸 쓰지만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 수업 공부를 하는 데서 되게 좋은 도구가 되긴 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되게 고가기도 하고 또 뭐 나는 그 너무 기기가 아이패드가 있거나 이러면 자꾸 게임만 하게 돼가지고 내가 너무 디스트랙트 된다. 그래서 나는 그런 기계를 갖고 싶지 않다. 뭐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라이터블 디바이스를 마련할 수가 없다라면 조금 돌아가야 해서 조금 불편하겠지만 학생들이 수업하는 내용을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수업을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나중에 디테일하게 설명할게요. 하지만 잼보드나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어쨌든 우리는 양방향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그 수업을 완벽하게 이끌어 나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름방학을 열심히 불태워서 공부를 준비해볼 준비가 되었나요? 학생들은 하고자 하는 의지만 확실하면 됩니다. 하고자 하는 확실한 의지만 있으면 나머지 공부에 관련된 거,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지, 어떻게 이것들을 이해하고 해나가는지는 선생님이 전부 준비할 거예요.
AP의 수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메일로 문의를 해주세요. 밴쿠버에 있는 학생들은 뭐 학원 웹사이트에서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해줘도 되고, 한국에 있는 학생이나 동부에 있는 학생들은 시간대가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문의는 이메일로 했을 때 제가 직접, 다른 사람 아니고 제가 직접 질문 하나에 정확하게 더 도움을 주고 상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수업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AP 여름 특강 설명 동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